나는 왜 혼자 살게 되었나? 요양원 입소 이야기입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랬습니다. 이 집에서 내 손으로 정리한 장롱, 남편이 걸어놓은 오래된 시계 소리 들으며 그냥 조용히 살다 가고 싶었습니다. 집은 기억이고 집은 내 삶의 흔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의 앞에 고집은 무기력해졌고 무릎은 내 몸을 지탱하지 못했으며 하루 세 끼를 챙기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아들의 말이 떠오릅니다. 엄마, 혼자 사는 거 이제 그만해요.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젠 나를 어디론가 보내려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식과의 상해? 아니요. 그냥 통보였죠. 요양원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날도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고 탈이 났던 날이었죠. 엄마, 요양원 알아봤어요. 가까운 데예요. 시설도 괜찮고 간호사도 24시간 있대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마음속엔 한 번이라도 내 의사를 물어봤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결정은 자식이 했고 수용은 내가 해야 하는 몫이었습니다. 낯선 이불, 낯선 냄새, 낯선 사람들. 입소 첫날 가장 힘들었던 건 냄새였습니다. 요양원 특유의 약품 냄새, 소독약 냄새, 그 속에 섞인 어딘가 익숙한 하지만 슬픈 냄새. 나이 든 사람들이 모인 공간. 여긴 누구도 젊지 않고 누구도 화나지 않으며 누구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내 침대는 창가 쪽이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가 세상과의 연결창이었고 그 안에서 나는 점점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하루는 참 느리게도 흐릅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반 식사, 약을 먹고 간단한 운동을 하고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 점심을 기다립니다. 그 하루하루가 마치 세월의 바닥을 긁으며 흘러가는 기분입니다. 오가는 말은 짧고 표정은 비슷하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창밖을 보기만 합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나는 요양보호사의 말에 괜찮다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요양원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없습니다. 옆 침대 어르신은 치매가 진행 중이라 늘 같은 말만 반복하고 맞은편 어르신은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그리울수록 말수가 줄어들고 말수가 줄어들수록 고립감이 깊어집니다. 아들은 이제 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면 자식은 오히려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엄마는 잘 돌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요양원이 편하다는 말보다 그립다는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아들은 지금은 2달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바빠서 미안해요.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그저 하나의 처리된 문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저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종이약을 접어줍니다. 가끔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나도 아직 웃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른 어르신의 손을 먼저 잡아봅니다. 먼저 말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날씨 참 좋아요. 오늘. 그 짧은 한마디에 누군가의 눈이 반짝입니다.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누구에게도 간섭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도 잊히고 싶진 않습니다. 나는 한 집안의 어머니였고 한 남자의 아내였고 한 사람의 삶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이 요양원의 침대 하나가 내 전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요양원에 오기까지 선택이 아니라 밀려난 결과였습니다. 나는 요양원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내가 내린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살다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시작은 자식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나는 혼자 모든 걸 해냈습니다. 장 보러 다니고 약 타고 전기 고장도 알아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이 집 정리하시죠. 혼자 계시기 너무 위험해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계약금은 저희가 낼게요. 듣기엔 걱정 같았지만 그 말 뒤에 깔린 건 내 집을 당신들이 원한다는 냄새였습니다. 결국 자식은 엄마가 아니라 부동산만 기억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상속 때문에 복잡해질 수도 있고 미리 정리하면 서로 편해요. 그때 저는 가슴 한쪽이 쓱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혼자 밥을 차리고 세탁기도 돌릴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어디로 보낼지를 정해놓고 내가 가진 걸 나누는 이야기부터 꺼낸 자식. 요양원을 권유한 그날 아들은 내 등 뒤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진명의 변경 동의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젠 사인 하나면 끝이라고 며느리의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도 피곤한 듯 하면서도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요즘 같이 살기도 힘들잖아요. 저도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어머님 챙기는 게 저희에겐 솔직히 큰 부담이에요. 그 말 앞에서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담이라니, 나는 언제 그들에게 기대거나 의지했습니까? 병원도 혼자 다녔고 식사도 직접 해결했고 자식들에게 손 벌린 적 없는 내가 짐이라는 말 한마디에 나는 스스로 불청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양원은 선택이 아니라 버려진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정리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며 그릇이며 남편과 함께 샀던 소파까지 어차피 요양원엔 안 쓰잖아요 라는 말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요양원 입소 당일 아들은 바쁘다며 중간에 돌아갔고 며느리는 입구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건 간병인 분들께 말하시면 돼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지 말고 남에게 부탁하라는 뜻. 나는 그 집의 주인이었지만 뜻은 초인종도 없는 병실 침대였습니다. 이곳 요양원 방엔 현관도 없고 초인종도 없고 누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집을 지키던 안주인이었는데 지금은 간호사 호출 버튼 옆에만 기대어 살아갑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이리 쉽게, 이리 조용히 치워질 수 있는 존재였던가. 마무리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요양원에 산다는 건 그저 살아있는 것 그 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보고 싶고 밖이 그립고 예전 내 집의 따뜻한 방바닥이 생각나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도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엄마 잘 계세요? 하고 전화를 건다면 그것 하나면 오늘은 충분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나는 단지 나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요양원은 돌봄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갈 곳이 없어 보내진 공간일 뿐입니다. 자식들의 무책임함, 관심 없는 배려, 보이지 않는 계산서 앞에서 나는 한 사람의 엄마가 아닌 정리 대상, 재산의 문제, 귀찮음의 주체로 전락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람입니다. 요양원에 살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리움을 품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식이 이 글을 읽는다면, 그리고 그때가 내가 여전히 눈을 뜨고 있는 날이라면
이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그렇게 몰라줘서 정말 미안했어요.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시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찾기 운동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